우리 아이 학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좀 구멍이 나는 학과라도 좀 찾아주세요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이제 오늘은 5월이 반갑죠, 우리 고3 학부모님들. 아니면 지금 이제 3모도 끝나고 4모도 끝났잖아요. 현재 우리 고3 학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어떤 좀 준비가 좀 필요할 것인지,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님들, 그다음 우리 고3 학생들, 고등학교 2학년 내신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한 학생들이 있죠. 계획대로 등급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교와 학과가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3월달 모평 결과도 받아들이고, 4월 모평 결과를 받았지만, 어떻게 준비하지? 이거 정말 정시로 나가야 되나? 이거 수시로 나가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난감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더구나가 육모가 눈앞에 있어요. 근데 육모가 눈앞에 있죠. 육모 같은 경우는 이제 재수생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죠? 더구나가 지금 올해 지금 작년부터도 의대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면서 이제 의대를 노리겠다. 지방이라도 의대를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수능 최대로 준비하겠다는 의대를 준비하는 재수생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천천히 가길 바라는 거 제가 그 마음을 정말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좀 최대한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우리 애가 제대로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확보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시간을 조금이라도 좀 더디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 가지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또 뭐가 있죠? 올해 같은 경우 정말 시끄러운 게 의대 증원이라는 것도 시끄럽죠. 저 무전공 선발도 시끄럽죠. 또 심지어 뭐가 있어 작년에 문이과 교차 지원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무슨 말까 이런 사탐런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고민만 더 가중되고 있다는 점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시 컨설턴트가 약 20년 동안 하면서 정말 올해처럼 2025학년도 입시처럼 혼란스러운 세계는 다섯 손가락도 아니고 정말 세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정말 좀 혼란스러운 거 저희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선 의대 증원은 현재 우리 고3들에게 불가피합니다. 현재 의대 증원으로 여기에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의대를 증원하게 되면 우리 아이가 내신 왜냐하면 합격컷이 전반적으로 떨어지잖아요. 의대가 떨어지면 약대도 조금 떨어지고 치대도 떨어지다 보면 그러면은 이공계열도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전반으로 컷이 조금씩 하락하면서 우리 아이가 대학교를 올릴 기회가 될지라는 점에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현재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일단 의대 증원은 우리 어머님들과 학생 머릿속에 지우신 게 가장 정말 집중해야 정말 좋습니다. 일단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의대를 몇 명 증원하든 아니면 의대 증원의 백지와 대든 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때 입시, 그때 수시 6장을 준비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미리 걱정부터 하신 분들을 계시는데 될까 안 될까? 근데 너무 걱정부터 하시면 우리 아들 집중도 떨어지고 그다음 준비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대 증원 결과가 확실히 나오면 그때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 수시 전략을 구성해 놓지 않기 때문에 이건 잠시 머릿속에 묻어두고 내신과 수능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정말 멘탈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탐런이라는 게 말 그대로 뭐냐면 사탐런이 무엇이냐면 일단 과탐에서 좀 등급이 안 나오니까 사탐으로 가겠다라는 게 사탐런이에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그때 아마 한 10년 좀, 약 10년 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에 수학이 가형과 나형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수학과, 수능 수학의 가형과 나형 이렇게 구분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단은 그 가형보다 나형이 수능이 쉬웠어요. 나형 수학이 쉬워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3모라도 6모를 보고 나서 가형을 봤던 아이들이 내가 가형을 봤더니 4등급 5등급밖에 나오지가 않았어 그래가지고 나형으로 돌린 아이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내가 나형을 봐도 이과를 지원 가능한 대학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대학교를 올리려고 가형에서 나형을 올리는 아이들이 있었죠. 더구나가 이제 그때 당시에 또 가형을 보는 아이들이 무엇이냐면 가형 수학이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가산점도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케이스가 많았죠. 본인이 산모, 육모, 가형 수학을 봤더니 4등급, 5등급 나왔어. 4등급, 5등급 나올 바 차라리 나형에서 1등급 나오는 거 더 대학교에 잘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나 나형을 돌릴게라고 해서 그런 아이들 나형을 돌렸지만 그때 당시에 가형에서 4, 5등급 맞았던 아이들은 나형 가서 1등급을 쉽게 맞췄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사탐론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이제 과탐하고 사탐하고 공부량을 비교해 보면요. 과탐이 공부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탐보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간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공부할 시간도 없고 정말 그 수능 준비할 때도 뭐 국어, 영어, 수학이 있는데 그거 정말 국영수도 준비해야 되는데 과탐까지 분량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 시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좀 공부량이 비교적 적은 사탐을 돌리겠다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무조건 1등급을 찍는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상대평가에서 내신 1등급은 어떤 과목이든 어떤 영역이든 간에 쉽지가 않다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여러분의 위치라든지 여러분이 유리한 것을 좀 여러분들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현재 입결이 공개되고 있죠. 5월부터 대학교들이 막 이제 수시 학부 입결을 공개하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수행평가 열심히 한 이유가 뭐죠?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한 이유가 뭐죠? 팀 프로젝트, 진로심화 보고서, 뭐 실험, 실패도 실험 열심히 한 이유가 무엇이죠? 모두 학종으로 합격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했던 거 압니다. 더구나 학종의 매력이 뭐가 있어? 수능 최저도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내신은 조금 부족해도 그것을 커버를 해서 합격이 가능한 게 바로 학종의 매력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학종 입결을 항상 매년 그렇지만 너무 맹신하는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요, 매년. 작년에 학종 50% 컷이 2.5였어요. 2.5였는데 저는 내신이 2.1이나 2.2니까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신데 그건 생각이 아니고 착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학종의 내신 합격 컷을 가지고 내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거기 내신으로만 뭐 학종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교과 전형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본인의 상기부 경쟁력이 첫 번째로 있어야 된다는 점이죠. 그런데 물론 내신 1등급들을 뒤집고 합격한 생기부를 여러분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기부 경쟁력을 모르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도 정말 말도 안 되게 뒤집고 1등급 아니 1.5등급까지 뒤집고 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의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알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다고 합니다. 뭐 수행도 열심히 확보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상기부를 보면 정말 제가 이제 상하 기록을 분석하면 경쟁력이 부족한 상기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어디까는 수시 6점 학점 지원할 거잖아. 학점 지원하는 상기부 경쟁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여러분의 지금까지 했던 활동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어떻게 보완하면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보여줄지 여러분들 먼저 그 점을 잘 좀 이렇게 계획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좀 냉정하게, 글쎄요, 누구 어떤 뭐, 정말 생기부 아주 요즘 뭐 그런 방송들 많이 있잖아요. 뭐, 거기 정말 자유가진 생기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보시면 돼요. 만땡에서도 이제 과세특 기재 전략이라든지 창취 활동 어떻게 나와야 된다는 그런 방송이 있잖아요. 그 방송을 보시면서도 여러분들 생활 기록 한번 펼쳐보세요. 그러면은 보완할 부분은 충분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우리 매년 그러죠, 매년. 우리 학생과 우리 학부모님들 항상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아, 우리 아이 학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좀 구멍이 나는 학과라도 좀 찾아주세요라고 하죠.
자, 왜냐하면 구멍 있는 학과를 찾아야 대학교를 올리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매년 그래요. 매년 늘 예상치 못한 입결로 인해서 학종에서 특히 교과 가는 학종에서 그런 구멍 있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가 제가 좀 약간 좀 그게 기대가 되는 게 무전공 선발이 있다라 무전공 선발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뭐가 있을까요? 구멍이 나는 학과 있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이 어떤 학과가 구멍이 날지는 뭐 일단은 그 입결을 최소 3년치 입결 한번 보세요. 그래서 3년치 입결을 보시면 구멍이나 학과가 높을 가능성이 보인다. 그런 학과를 그렇게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하나 또 뭘 고려하셔야 되냐면 요즘 올해가 무전공이잖아요. 무전공으로 인해서 분명히 어떤 학과는 모집 인원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집 인원 변화도 주의 깊게 보시면서 그 어떤 구멍이나 학과가 될 것인지 그 점도 찾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수능은 항상 갑이다라는 점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수시를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수시라는 것은 정시로 가지 못하는 대학교를 노리는 거 수시잖아요. 근데 수능이 항상 갑이냐면 어떤 입시든 간에 수능의 갑인 이유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학 라인은 분명히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학 라인 그 위로 수시 납치를 피하기 위해서 수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이 항상 갑이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 수시에서 여러분 항상 교과 전형으로 두 장에서 세 장 정도 지원하죠. 근데 그 중에 한두 장은 소신으로 지원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한두 장 교과를 소신으로 지원할까? 그 목적 바로 뭐냐? 바로 추합을 노리는 전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년 교과도 추합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학종 세 장 지원하고 교과 뭐 세 장 지원했다라도 학종 네 장 지원하고 교과 두 장 지원했다 가정합시다. 그럼 여기서 아이들이 교과도 합격을 했단 말이야. 수능처럼 충족시켰고. 근데 학종도 합격했다라는 그럼 아이들이 학종으로 지원한 대학교를 들어갈까요? 아니면 교과로 지원한 대학교를 등록할까요? 네, 맞습니다. 학종으로 합격한 대학교 등록해. 왜? 그것은 소신으로 내신 부족한 걸 커버하면서 합격하기 때문에 교과에서 추합을 노려서 많이 돌기 때문에 이 점을 합격한 학생들이 있었는데 매년 교과를 이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과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죠? 뭐니 뭐니 해도 수능 최저 충족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3 때 본격적으로 이제 수능 최저를 여러분들 계산하실 텐데, 네 개의 영역을 준비하는 거 어떻게 비현실적이 될 수가 있으면 시간을 굉장히 촉박하단 말이야. 또 네 개의 영역을 준비하다 보면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여러분에게 유리한 영역으로 준비해서 오히려 합격 가능성을 높일 전략을 높이는 게 바로 현실적이다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정말 답답해하는 고3들과 고3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그 다음에 좀, 정말 좀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했는데요. 제가 입시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입시는 항상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시가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항상 그 기회를 노려서 또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기회를 살리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고3들 끝까지 생기부 경쟁력과 내신 그리고 수능 최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